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위기 돌파 손자병법, 오늘은 제4편입니다. 막을 열까요? 예, 위기일수록 나를 잘 지켜라. 위기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넘길까? 그러면서 내가 무너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림 보십시오.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또 몸을 좋게 만드니까 또 뭔가 할 그런 의욕도 생깁니다. 위기일수록 나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선은 건강해야 돼요. 위기가 올수록요, 삶의 어려움이 올수록 우선 내가 내 스스로 건강하도록 열심히 운동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모든 병,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 이것 건강해야 돼요.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족도 다 안전하게 잘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다른 곳에 신경 쓰다 보면은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가족만큼은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자보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4군형편에 우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전승이라 말합니다. 가족이 깨지고 내가 뭐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 관계도 깨지고, 이런 깨짐을 당하면서 어떤 성공을 했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전승이 아니에요. 파승입니다. 깨진 승리.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보전승의 이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뭡니까? 꼭 막걸리하고 같이 이렇게 늘 드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예요? 파전입니다. 파전. 자, 손자병법에 모공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자발 범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전군 위상 파군 차지. 이렇게 전파가 같이 대꾸가 돼서 계속 나옵니다. 나라를 온전히 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나라를 깨면서 그리고 승리를 구하면 그것은 그 다음이다. 두 번째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파와 전이 계속 대꾸를 이루면서 깨지면 좋지 않고 온전한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파전입니다. 파전. 제가 왜 파전을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깨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거나 승리할 때 깨진다는 것은 상대도 깨지지만은 나도 깨진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도 온전하게 하고 나도 온전한 상태로 어떤 일을 이룰 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전입니다. 쉽진 않지만 이런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되죠. 상처버린 영광이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에페이로스의 피로스 왕입니다. 이 왕은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물론 이기죠.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도 참 이겼다는 건 대단합니다. 어느 날 또 로마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내용은 제가 신문에도 많이 연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니까 부하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 하니까 이 피로스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승리를 또 거둔다면 나는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병사들도 많이 죽고 재산도 많이 날아가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겼지만은 이거 그냥 영광이 아니라 상처버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또 이긴다면 나는 망한다. 결국 사실 망했습니다.
본인도 죽고요. 다음 전쟁 때. 이것이 유명한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래요. 이겼지만은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긴다고 또 이겼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이겨야 됩니다. 피로스의 승리, 피로, 피로 이름이 그렇잖아요. 피로하다, 피곤하다, 피로스, 복수잖아. 피로스. 왕의 이름이 피로가 겹치고 피로스, 그런 묘한 또 뉘앙스가 있네요. 어쨌든 피로스의 승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피로에 지쳤어, 피곤에 지쳤어, 내가 넉다운 돼서, 내가 파괴되면서, 내 건강을 다 잃으면서, 내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런 성공을 거두면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진 거죠. 여러 영웅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15명의 영웅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컨텐츠 촬영을 한 겁니다. 제 얼굴이죠. 실제로 옷을 다 입고 찍었어요. 여러분, 사진 이렇게 합성이 아닙니다. 자, 저는 이 수많은 영웅들, 동서고금의 최고의 영웅들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저리 가랍니다. 저는 최고의 모든 면에서 점수를 매길 때 이순신, 제가 또 이순신으로 이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고 찍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책, 이번에 제가 낸 책, 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특이한 제목이잖아요. 리더라면 이순신처럼 이순신의 모든 전쟁을 손자병법으로 해석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4월 28일 이순신 탄신일에 기념을 해서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백전백승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해라,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려 하면은 반드시 깨집니다. 왜? 필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려고 하면은요, 깨짐이 많아요. 상대도 많이 깨야 되고 나도 깨집니다. 파입니다. 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백전불태가 좋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모공편에. 이것이 진짜죠. 그러면은 불패라는 걸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불패지지. 이 불패는요, 적어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깨지면 좋지 않고 온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를 지향하고 불패를 지향해야 돼요. 필승이 아니라. 군대에서 보면 필승 하잖아요. 물론 그 정신은 좋지만 실제로는 불패가 돼야 돼요. 제가 연대전 할 때 2002년도에 제가 지었어요. 연대 이름을 불패연대로. 다 의미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장소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23전 23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설, 잘못된 소설. 자, 34전입니다. 34승을 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더 나누면 54전, 56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34전으로 볼 수 있어요. 다 이겼어요. 물론 어정쩡하게 이게 비겼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살짝 있지만은 크게 보면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34전 34승. 그 원리가 바로 이번 책에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그 책에 정리를 했어요. 자보전승. 다 이게 손자병법의 명구들입니다. 이 손자병법의 명구들로 이순신 모든 해전의 승리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자보전승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이겨나가는 것. 부전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또 사용하고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싸울 때 한 명이 기권하면 부전승 이렇게 들고 나와요.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전승은 요행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요행이. 실제로 부전승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부전승은요, 모공편에 이렇게 나와요. 백전백승. 이 백전백승이 나왔잖아요. 비천지선자야.
부전이 구린 지병 선지천자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부전, 이 구린 지병,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선지천자야.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서 뒤에 부전과 앞에 있는 성을 합쳐서 부전성이라 그래요. 원래 부전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즘은 이것이 조어가 돼가지고 중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부전, 성, 앞에 성.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면요, 많은 깨짐이 있어요. 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룰까? 싸우지 않고도 적이 내한테 한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까? 부전이 구린 지병이 가장 좋은 거예요. 부전성. 이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모 시합처럼 요행이 상대방이 기권해서 올라간 것도 물론 부전성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막강한 영향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전성은 힘을 전제로 합니다. 자, 참 병실에 있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또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한 리더들, CEO들이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에게는 아플 권리가 없다. 왜?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무조건 건강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바람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몸이 다 깨져버리면은요, 여기서는 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 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요, 이 스트레스 많이 이렇게 스스로 통제도 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똑같은 머릿속에 한쪽에는, 왼쪽에는 우울하고 비가 오고 날마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오른쪽은 해가 반짝.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죠.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 멘탈, 굉장히 이거 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멘탈이 작은 어떤 자극에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자기를 안 좋은 얘기했다, 자기에게 어떤 욕을 한마디 했거나 비방했거나 어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못 견뎌서 내가 깨집니다. 붕괴되는 거죠. 깨지는 거. 유리 멘탈. 참 심각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머리가 그냥 깨지는 거, 붕괴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은,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 손자병법의 저자 손모가 마지막 초야에 묻혀서 그 은퇴하고 난 뒤에 마지막 손자병법을 집필했던 그 집입니다. 중국에 있죠. 소주성에. 자, 여기 손자병법 친본입니다. 원본. 산동성 박물관에 가면은 이 축간에 담긴, 비에크에 담긴 축간을 볼 수 있어요. 손자병법 원본이 이겁니다. 오른쪽이 손자병법, 왼쪽이 손빈병법. 다른 병법이죠. 최근에 가보니까 이렇게 다시 전시를 다시 바꿔놨어요. 모양을. 손자병법은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책도 손자병법 책이 한 20권 이상 있는데 48권 저서 중에 한 20권 이상이 손자병법이에요. 사실 두꺼워요. 왜? 해설이 많아요. 해설이. 실제로는 원본만 보면요, 6100구자입니다. 제가 다 세려봤어요. 판정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6100구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아요. A4지로 보면 한 페이지 작은 글씨로 다 들어가요. 자, 6100구자를 제가 분석할 때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봤어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제가 제거를 해보니까요, 이 글자만큼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최대한 제가 제거를 했어요.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자보의 전승. 저로서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사 군정편에 나오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전성도 여기서 나와요. 결국 나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지어볼게요.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은 전성 중요하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자, 저는 마지막 글자 하나를
온전한 전 하나를 남깁니다. 손자병법 6109자, 나머지 6108자를 다 하나씩 없애고 마지막 제가 남긴 글자가 온전한 전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죠? 온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삶도 온전해야 되고, 우리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우리 직원들, 또 사회, 인류 전체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지구 환경 파괴가 왜 생깁니까?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탄소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난립니다. 플라스틱부터. 온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지구는 지금부터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뭉개버리고 또 그냥 온갖 그냥 나쁜 짓 다 하면서 범죄 뭐 온갖 부끄러운 짓 다 하면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온전해야 되거든요. 정신이 온전하고 뭔가 올바라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리는 한 글자, 그러면 온전한 전입니다. 우리 정신도 온전해야 되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들도 온전하고, 법도 온전하게 지켜져야 돼요. 법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법이 그냥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는, 그러면 안 돼요. 만인이 평등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돼서 온전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고요. 이해되셨죠? 네, 온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보전선. 판은 좋지 않고 온전해야 된다. 제가 손자병법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등에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현장을 갔죠. 손자병법 현장. 중국 빈주시 뭐 산동성 다 돌아보면서 손자병법 성 앞에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보전선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도 손자병법 대학 꼭 같이 오셔서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자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나를 지킨다는 거, 긍정적이게 돼야 되고, 다음에는 감사해야 돼. 감사.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어요. 이 긍정과 감사를 잘 하면은 내가 지켜집니다.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100세 이상 노인 건강 비결을 봤어요. 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를 지키는 긍정적인 마음. 이 뇌가요, 보면은 뇌과학이 참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긍정 마인드. 확실히 긍정하면요, 아,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뇌 안에 변화가 생겨요. 실제로 뇌 안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뇌도 바꾸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라 그러죠. 뇌도 바뀐다는 거. 뇌 움직임이 다르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또 뇌가 또 달라져요. 이 뇌에 그 안 좋은 독소가 품어져 나와요. 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긍정적이면 호르몬 분비와 뇌 활동이 좋아지고요. 자, 인생 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여러 말 중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아,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무슨 소리는 뚱뚱지 같은 소리죠. 네. 이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세계 최고가 된 부자가 된 비결 두 가지를 매일 아침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내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긍정의 재발견, 이런 책들이 참 잘 썼고요. 그리고 긍정심리학 프라이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보시면 좋겠고요. 아, 이게 2016년 리오 올림픽인가요? 예. 박상영 선수 마지막 뭐 졌죠. 진짜 졌다고 봐요. 그 순간에 역전승을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요,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긍정적인 말의 반복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내가 한 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슬쩍 나한테 던진 말에 내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좌절에 빠져 있거나 하면 내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볼까요? 이런 건데 실제로 이겼어요. 그렇죠? 역전승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긍정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 효과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1000번 감사하고 100번 기뻐할 때 질병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 환자는 아픈 척하고 의사는 고치는 척 한다. 아주 참 재밌는 말입니다. 감사일기 있으면 심장이 좋아진다. 이런 사례가 또 많이 있어요. 심장 써봤어요. 감사일기. 심장도 좋아집니다. 감사의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와, 이거 보니까요. 진짜 뇌가 바뀌어버려. 뇌가. 감사하니까요. 뇌가 바뀌어버려. 행복 호르몬으로.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양파, 뭐 이렇게 뭐 밥, 감사해, 감사해. 너 나빠, 싫어하면은 확실히 잘하는 게 달라요. 고맙습니다. 짜증나? 벌써 다르죠? 확실히 감사할 때, 또 이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늘 감사해, 이 정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해. 내 자신에게도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도 표현해야 돼요. 표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표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좋아져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 마음속에 아무리 있어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달라요.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지간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과정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과정.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진급이 안 됐어요. 와, 이거 어떡하냐. 내가 그냥 무너집니다. 사실 뭐 실망은 되겠지만 꼭 또 그때도 사실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왜?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 결과는 사람의 영역이 사실 아닐 때가 많아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누구 말지는 누구가 통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 말도 좋지만 저는 그보다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라가 더 좋다고 봐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어려움, 그런 실패에 누가 즐길 수 있어요?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냥 말장난이에요. 제가 지금 70평생 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를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왔거든요. 그때마다 그거 어떻게 즐깁니까?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당해봐요. 그거 즐길 수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 고통, 실패, 좌절되는 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 억지로 막 즐기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참 편해집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하늘의 뜻이다.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자, 정리합니다. 긍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멘탈을 잡을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칠판에 엄청난 이 수학 이것을 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건 풀 수 있죠. 아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얼마요? 답을 내보십시오. 이것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미리 이렇게 계산해 놨거든요. 뭘까요? 108입니다. 다 계산은 108. 10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겠죠? 예, 108 번뇌. 불교의 용어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 고민하는 거, 고뇌하는 것은 108가지가 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은 108가지. 자, 그런데 108가지 정말 이 고민되는 거, 고생되는 거, 번거로운 거,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108. 뭐를 하나 딱 더하게 하면요, 싹 해결됩니다. 이 108이라는 이 번뇌를 한 방에 하나를 딱 여기에 더하기 보태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 뭘까요? 요겁니다. 무한대. 무한대를 딱 더하게 하면 앞에 거 다 없어져요.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 무한대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이 참 개념 자체가 참 재밌어요. 자, 무한대가 뭘까요? 뭐길래 이 무한대가 딱 들어오면 다 없어질까요? 무한대. 제가 이 정리를 했어요. 정말 무한대라는 것이 뭘까? 요거요.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요,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무한대처럼. 좌명. 철학. 내 삶의 철학. 나의 꿈. 사명. 사명은 꿈을 넘어서는 거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꿈은 나만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사명은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사명. 또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 꼭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나 가지십시오. 자, 이 무한대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요, 앞에 뭐 자질구레한 108개의 번뇌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이 개념들을 가져보십시오.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가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아주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Absolute value입니다. 절대가치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지금 나침반 제가 보고 있어요. 북쪽. 제 손에 나침반이 있어요. 예, 나침반.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요, 정확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 삶의 철학, 꿈, 사명, 기준, 좌우명, 특별히 신앙, 이런 것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방향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것에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뭐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아직 뭐 그게 무슨 대수냐. 나를 칭찬하더라도 내보고 뭐 남들이 나한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띄워주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인기요, 뭐 별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비방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실 달라집니다. 자, 이 머릿속에 무한대 절대 가치를 갖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보잖아요. 자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고, 이 긍정이에요. 긍정. 염려 안 하니까, 긍정하니까. 감사함으로, 감사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잖아. 신앙이죠, 신앙.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자보 아닙니까? 딱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긍정, 감사, 절대 가치, 자보.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누굴까요? 네. 왼쪽이 저입니다. 육군 상한생도 3학년. 오른쪽이 많이 보셨습니까? 박지만 생도. 박정희 대통령 아들입니다. 제가 멘토로 그 당시에 박지만 생도를 케어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옛날 얘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쇼츠에 제 얘기를 누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올렸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박지만 생도를 제가 훌륭한 생도가 되기 위해서 많이 엄격하게 대했거든요. 그 내용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고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서 또 저를 따로 불러서 11.6 사건 전에 7월 8일 저를 불러서 식사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준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때 술을 저한테 직접 따라서 권했거든요. 그때 제가 육군 소위인데 술을 거부했습니다. 옆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었는데도 3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자기가 따랐던 그 술을 직접 마셨습니다. 아주 호탕하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예요? 저한테는 절대 기준이 있었거든요. 기독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육군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따른 술입니다.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어요. 절대 기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절대 기준은 중요합니다. 아들을 체벌한 생. 자, 긍정, 감사, 절대 기준. 멘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보 전승이 가능합니다. 입에 침이 좀 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뼈 있는 치킨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팍팍한 거 싫다고 다리랑 날개부터 먹어도 결국에는 가슴살도 먹을 수밖에 없죠.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좋아하는 부위를 먹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부위를 먹어야 하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구간이 먼저 하고 나중에 오느냐 하는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행복 총량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행복한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불행했거나 행복했거나 다 합쳐보면은 누구나 행복의 총량은 같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강남 어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인생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있더군요. 자,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정약용 선생이 했던 말입니다. 결국은 세옹치마니까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보전성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도 좋지만은, 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얼굴은 굉장히 놀라요. 감탄하고 그냥 너무 좋은 표정 아니에요? 오른쪽은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행복 총량의 법칙을 물리치고 행복 마음먹기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행복은 가만히 보니까 총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총량을 늘릴 수 있어요. 같은 걸 보더라도 행복해, 소확행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정말 좋게 나에게 받아들이면요 행복은 커집니다. 총량을 넘어서 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제 아내가 지금 전정신경염으로 굉장히 4개월 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귀 전정신경이 고장난 거예요. 정말 이게 고통스러워요. 안에 소리가 나고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강의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또 눈으로 보잖아요. 강의하는 이 모양 눈으로. 비록 제가 이 PPT는 이런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그 자체도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작지만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행복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먹기다. 그래서 행복 마음먹기 법칙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을 이렇게 모아 본 것이죠. 죽을 때 보면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할 걸.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죽을 때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가족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전화도 하고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표현도 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더 많이 베푸는 것.
뭐를 베풀 때 뭐 내가 한 것이 선행이 기부했던 것이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그런 건 다 대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름 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숨어서 많은 사람에게 뭘 하나라도 주고 돈 10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주고 또 작은 것을 나누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더 많이 베푸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 임종 때 수많은 사람이 남긴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보전승, 결국 나를 지켜나가면서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 되겠죠. 자보전승을 중국말로 해볼게요. 제가 중국 같이 손자병보 대학 현장 투어하면서 이 가이드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 자, 이렇게 自保全胜，自保全胜，自保全胜，自保全胜。 자보전승 중국말입니다. 예. 자, 위기일수록 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슈퍼맨처럼 남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내 속에 슈퍼맨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